안녕하세요. 문일고 학생 여러분. 과목 선택 설명을 맡은 박가영입니다. 9월 초 여러분의 수강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목 선택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목 선택은 본인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공교육 내실화, 학습 몰입과 책임, 미래 지도적 역량,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졸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공통 과목은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년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학교를 성실하게 다녀 각각의 이수 기준을 도달해 192학점이 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책임지도의 일환으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지도는 학업 성취율 이수 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도입니다. 보충지도는 학업 성취율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수 지도입니다. 추가학습은 공통과목, 선택과목의 출석률 이수 기준 미충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2 교육과정은 선택중심 교육과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한 교육과정이면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로 연계 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분입니다. 공통 과목은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는 기본 과목이고, 선택 과목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셋째,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설계입니다. 개인이 진로 목표에 맞춰 과목 조합이 가능하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2 교육과정의 특징을 같이 살펴봤는데 과목 선택의 중요성이 체감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과정 과목 분류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눠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보통 교과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택과목별로 성적 산출 방법이 다르며 정해져 있는 위계 자체는 없으나 인문계열을 제외한 다른 계열의 경우 특히 과학 같은 경우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수강한 후 진로 선택을 수강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교육과정과 다르게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되었으며 특목고 과목의 경우 색칠된 방법으로 성적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특목고 과목이 뭔데 이렇게 산출되는 거지? 라고 궁금할 수 있겠죠. 문일고등학교에서 나눠준 선택 과목 안내서 20쪽, 21쪽을 함께 펴볼까요? 20쪽, 21쪽을 보면 문일고등학교 학점배당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비고란에 특목고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목들은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는 성적 산출이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모두 기록되게 됩니다. 또한 사회의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의 경우 등급은 표시되고 있진 않다 하더라도 원점수,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는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눠준 선택 과목 안내서 20쪽과 21쪽을 같이 한번 펴볼까요? 문일고등학교 학점 배당표를 보면 자신의 선택한 과목이 일반 선택인지 진로 선택인지 융합 선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과목의 성적 산출 방법을 과목 선택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이 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 정보원에서 발간한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표 가운데에 있는 진로 역량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과목 선택을 통해 자신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그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자신의 전공과 계열과 관련된 활동이나 경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중 하나인 진로 역량은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구나. 따라서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생기겠죠? 나의 진로를 위해서라면 특정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수강 인원이 너무 적어 등급이 낮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리학이 좋은데, 물리학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학 희망자가 겨우 30명 뿐이라고 생명과학은 150명이 듣는데 이에 대한, 즉 소인수 과목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답변입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해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인수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등급을 받기 유리한 과목보다는 내 꿈, 내 전공, 내가 가고 싶은 계열에 맞는 과목에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성적 산출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등급뿐만이 아니라 원점수,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를 모두 보고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수강자 수에 대한 정보가 대학에 제공되니 내가 듣고 있는 혹은 내가 선택한 과목이 소인수 과목인지 아닌지는 대학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인수 과목이라 등급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목 선택에 있어 정말 자신의 진로, 적성, 원하는 계열에 맞는지 확인해 본 후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학 계열별 이수 권장 과목 안내입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이수 권장 과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수하라고 하는 건 나의 전공, 나의 계열, 나의 진로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의미이지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국대의 경우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찰행정학부, 경영대학은 수학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의 경우 생명과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세포와 신경계의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심리학 안에는 생리심리학, 신경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간의 마음과 행동만을 분석하는 학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감정을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뇌의 시냅스에서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분비되고 있는지, 작용되고 있는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심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 심리학과에 합격한 합격자가 어떤 과목을 수강하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인문계열과 다르게 대학들이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학별 권장 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감이 잘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별 합격자의 과목 선택을 예시로 들어 선택 과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유전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특별히 열린전공학부로 예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아직 자신의 진로를 확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전공을 가야 할지도 못 정했는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특정 전공에 맞춘 과목 선택이 아닌 좀 더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계열에 따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열린전공학부 인문계열을 봤을 때 최종 합격자 85.7%는 사회문화, 83.7%는 생활과 윤리, 67.3%는 정치와 법을 수강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 보시면 최종 합격자 86%가 생활과 윤리를, 60%가 윤리와 사상을, 58%가 사회와 문화를 수강하였습니다. 즉,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인문계열 열린전공학부를 지원한 학생들, 그 중에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을 많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동국대학교 열린전공학부 인문계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과목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동국대학교 자연계열 열린전공학부 합격자를 보면 합격자의 96%가 물리학 1과 화학 1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88%가 화학 2를, 80%가 물리학 2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과 화학을 반드시 들어야만 해 라는 강요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동국대 자연계열로 열린전공학부를 가고 싶은데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될 때 참고로 보라는 예시입니다. 과목 선택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고 의미 있는 선택 부탁드립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물리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중요하게 나타날까요? 실제 이수 과목 현황을 보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같은 수학 과목들이 이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학을 많이 공부했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역량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계학과에서는 자료 해석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과목이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고 물리학과나 화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수식 해석과 계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적분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하는 공간적 사고력과 수학적 추론 능력과 연결되는 과목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은 학생이 자신의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은 단순히 쉬운 과목이나 혹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학업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환경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과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학과 생명과학 계열 과목입니다. 실제 합격생들의 이수 과목 사례를 보면 식품생명공학과의 경우 화학 1과 화학 2,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 모두를 수강한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해당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선택하고 준비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화학과의 연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명과학만 선택하기보다는 화학 과목까지 함께 학습한 학생이 자신의 전공 역량을 보다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히 주변의 선택이나 난이도만을 기준으로 과목을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희망 전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합격생들의 이수 과목 순위를 보면 기하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층을 같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기하 과목을 중심으로 하며 이와 함께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를 이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었다는 의미보다는 해당 학과에서 배우게 될 학문과 밀접하게 연결된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에서는 공간적 사고와 수학적 분석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하 과목이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고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심화과학 과목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학업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은 학생이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과목을 어떤 흐름과 이유를 가지고 선택했는지도 함께 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 과목은 단순한 시간표 구성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 방향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시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전공과 관련된 연계된 권장 과목이나 필수 이수 과목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학생의 성적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학생이 어떤 과정으로 준비해 왔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학교 한번 살펴볼게요. 유형 1 지원자는 제2외국어 한문 교과에서 한 과목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일고등학교에서는 한문을 지정 과목으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한편 권장 과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나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공연계 권장 과목은 지원 자격과는 무관하나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역량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 이수 내용은 교과별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수 여부뿐만이 아니라 주도적인 학업 수행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형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에서는 수학 교과에서 기하와 미적분, 과학 교과에서는 3과목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집 단위에 따라서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특정 과목을 우선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기반해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찾아보시면 관련된 학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일고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선택과목 안내서 뒤편에도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에 도움을 구하고 싶다면 문일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별 예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실전 경험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문일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인문계열 동국대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국어, 역사, 일반사회 한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어 영역을 선택했고 또 역사와 일반사회를 선택했습니다. 총 4개를 선택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한문의 경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문일고등학교에서는 지정 과목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학년 때는 2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과목을 연계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하였습니다. 국어, 역사, 일반사회는 그대로 두었고요. 국어 선택했고 역사도 선택했고 일반사회도 선택했고요. 그 다음 5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와 심화 일본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일단 일본어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2학년 때 일본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좀 심화 연계학습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고 나머지 하나로 윤리를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2학년 때 현대사와 윤리를 듣지 않았어도 수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갈등과 인간의 삶을 도덕철학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하였습니다. 음악과 미술 중에서는 음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매체융합 역량과 심미적 감성을 기르기 위해 문학의 뿌리인 언어의 리듬을 깊이 이해하고 현대 콘텐츠 시장에서 텍스트와 청각 서사를 결합할 수 있는 창의적 창작자가 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술 창작과 음악 연주와 창작은 해당 전공자들이 수강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3개, 수학 1개의 조합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고 했습니다. 미적분 2는 3학년 선택 과목이니 수학 중 2학년 선택 과목인 기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학, 물리, 화학, 생명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는 화학, 물리 또는 화학, 생명 2개를 선택하기보다는 화학, 물리, 생명을 모두 다 선택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학년 때는 학교에서 권장하는 과목인 미적분 2를 선택했고요. 2학년 때 배웠던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씩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로 인공지능 기초와 소프트웨어와 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정보화 시대인 요즘 AI와 컴퓨터 활용 능력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느 분야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 현대사회에 맞는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악과 미술 중에는 미술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시각적 탐구 및 융합 역량을 기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은 복잡한 분자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화 감각을 익히고 미술 재료의 화학적 특성을 실생활에서 탐구하고자 미술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학 계열의 예시입니다. 공학 계열도 자연계열과 마찬가지로 대학별 권장 과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에 권장 과목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기하가 있으니 기하를 선택해줬고요. 화학과 물리는 반드시 선택하였고 과학을 한 개 더 선택함으로써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자체가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기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지능형 반도체는 그냥 반도체와는 다르게 알파고와 같은 지능을 가진 반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능형 반도체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인간의 뇌와 신경망을 본떠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학년은 예술 분야를 제외하고 총 5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학교 권장 과목인 미적분 2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 2학년 때 들었던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그대로 선택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로는 인공지능 기초, 소프트웨어와 생활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인 만큼 인공지능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수강하여 AI 소프트웨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해서 소프트웨어 지식도 함께 겸비한 융합형 공학 자질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악과 미술 중 음악을 선택한 이유는 음악을 배우면서 음악적 원리인 파동과 주파수를 학습하고 이를 AI 반도체가 사람의 목소리나 신호를 처리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잘 들었나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에는 단순히 등급을 잘 맞고 싶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 전공과 연관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목 선택에 있어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입니다. 필수의 수학점은 우리 학교에서 학교 지정 과목으로 모두 충족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학년 국어, 수학, 영어, 총 이수학점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 중 국어, 영어, 수학은 최대 6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즉, 3줄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국어, 수학, 영어를 3줄 6과목, 즉 3줄을 선택했다면 나는 3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과목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과목 선택 일정과 방법은 어떨까요? 1차 신청 기간은 9월 초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정정 기간은 10월 말입니다. 2차 정정 기간이 있다고 해서 1차 신청 기간에 대충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차를 기준으로 하여 폐강 과목을 확정하게 됩니다. 반드시 충분하게 고민한 후에 선택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리로스쿨로 신청할 거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계열별 권장 과목을 꼭꼭꼭 확인하고 성적 산출 방법을 꼭꼭꼭 확인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택 과목 엑셀 파일 활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8월 달에도 만나게 되었을 때 실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로스쿨 교육과정 알림이에 가시면 이러한 링크를 이 화면을
띄워놓은 링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열정보, 학과정보, 보통교과정보, 개정교육과정, 수능 과목 안내가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학과정보를 클릭해 볼게요. 학과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계열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은 자연과학 선택할 거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과를 선택하시면 그 과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학과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엑셀 파일을 이용하시면 정말 접근성이 용이하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열별 과목 선택이 고민이 된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는 엑셀 파일 활용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책자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엑셀 파일을 활용해도 되지만 학교에서 발간한 문일고 선택 과목 안내서 148쪽부터 164쪽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의 문일고등학교 선택 과목 안내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48쪽, 164쪽 확인하시면 내가 원하는 계열별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권장 과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문일고등학교에서 발간한 선택 과목 가이드북과 이 리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과목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목 선택은 여러분의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과목 선택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과목 선택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교육과정부로 오세요. 담임 선생님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과목 선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